저는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분은 그것을 없애고 싶어 해요. 숨겨진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슬픔, 죄책감, 그리고 금지된 선택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주세요. 제 이름은 강지은입니다. 34세이고 서울에 살고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이 무거운 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기억에 불충실했어요. 남편의 오빠, 그러니까 제 처남인 민호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짐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어서 이제 털어놓고 싶습니다. 지은 씨,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의 사고 이후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리고 이 턱가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요. 제 남편 혁주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는 31세였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혁주는 제 전부였어요. 대학 때 만나서 7년을 함께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니까 모든 게 의미를 잃었어요. 집은 텅 비었고 그의 옷에서 나는 세제 냄새마저 저를 울게 했어요. 민호는 혁준의 오빠로 사고 후 저를 자주 찾아왔어요. 처음엔 그냥 가족으로서 위로하려는 거였죠. 그는 저와 혁준의 결혼 생활을 잘 알았고 저를 지지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위로가 다른 걸로 변했어요. 저희는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 달빛에서 자주 만났어요. 그곳은 혁준과 제가 자주 갔던 곳이라 익숙했죠. 비가 내리던 저녁, 창문에 빗방울이 맺히고 있었고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거칠었죠. 혁준의 손과 비슷했지만 더 강한 힘이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은 위로가 욕망이 뒤섞인 위험한 빛이었죠. 저는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쓰다듬을 때 저는 저항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강남의 호텔 라움으로 갔어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났고 엘리베이터 거울이 제 창백한 콧맛을 비췄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민호가 저를 끌어안았고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그의 향수, 강한 우디 향이 저를 휘감았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죄책감, 슬픔, 모든 걸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하얀 시트 위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첫 접촉은 정말 강렬했을 것 같아요. 그 후로 관계는 어떻게 발전했나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남이 이어졌나요? 그 터팜은 꿈 같았지만 죄책감이 저를 덮쳤어요. 민호는 침대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 미소 속에서 혁준을 봤어요. 그 후로도 우리는 계속 만났어요. 주로 그의 여의도 아파트에서였죠. 높은 층이라 창문 밖으로 한강이 반짝였어요. 한 번은 밤늦게 그의 집에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의 향수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그는 저를 소파로 끌어당겼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창문 밖 강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그의 숨소리가 제 귀에 울렸어요. 저는 그 순간 혁준을 떠올렸지만 그의 손길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저는 그 짜릿함에 취했지만 집에 돌아와 혁준의 사진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또 다른 만남은 한남동의 와인바 비노에서였어요. 촛불이 깜빡이는 테이블,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곳이었죠. 민호는 제게 와인을 따라주며 너는 내 전부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저를 옭아매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은 저를 꿰뚫었고 저는 그 시선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와인의 쓴맛이 제 입안에서 죄책감처럼 퍼졌어요. 집에 돌아와 혁준의 사진을 꺼내들었어요.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저는 그 미소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울면서 사진을 품에 안았어요. 미안해, 혁준아.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죠.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정말 생생하네요. 민호와의 만남이 지훈 씨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특히 직장이나 개인적인 삶에서요. 저는 마케팅 회사 크리에이티브 원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해요. 혁준이 살아있을 때 저는 제 커리어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캠페인을 기획하고 팀을 이끌며 언젠가 제 회사를 차리고 싶었죠. 하지만 민호와의 관계가 시작된 후 모든 게 흐려졌어요. 회의 중에 집중하지 못했고 프레젠테이션을 망친 적도 있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어요. 민호와의 비밀은 제 안에 갇혀 있었고 그 비밀은 저를 갉아먹었죠. 한 번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 민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여의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제 책상에 앉아서 미소를 지으며 너 지금 진짜 예쁘다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스치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는 사무실 복사기 옆에서 키스했어요. 복사기의 따뜻한 기계음과 그의 숨소리가 섞였고 저는 그 짜릿함에 취했어요. 하지만 그 직후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울었어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꿈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더 이상 강지은이 아니었어요. 그냥 민호의 비밀이었죠. 그 장면은 정말 강렬하네요. 가족과의 관계, 특히 민호의 아내 수진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나요? 수진 언니는 제게 큰언니 같은 존재였어요. 혁준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불륜이 시작된 후 저는 그녀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 번은 수진 언니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더 힐이었죠. 민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수진 언니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민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제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죠. 수진 언니가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은 마치 뭔가를 아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호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수지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그 말은 저를 더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수진 언니를 배신하고 있었고 그녀의 아이들, 제 조카들인 하준이와 하린이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과 공원에서 놀아준 적이 있었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 때문에 숨이 막혀요. 저는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혁준의 가족, 그리고 제 가족을요. 그 죄책감이 정말 무겁게 들립니다. 민호와의 만남은 어떤 식으로 이어졌나요?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한 번은 민호가 저를 속초로 데려갔어요.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죠. 바닷가 근처의 리조트 바다별이었어요.
방 안은 바다 내음과 그의 향수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는 제게 와인을 따라주며 이 순간만 생각해 라고 했어요. 파도와 부서지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잊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혁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이게 너야? 그날 밤 저는 민호의 품에서 잠들었지만 꿈속에서 혁준을 봤어요.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죠. 또 다른 순간은 한남동의 레스토랑 누체에서였어요. 테이블 위에 촛불이 깜빡이고 그의 눈이 저를 꿰뚫었어요. 그는 우린 운명이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저를 올가매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혁준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저는 그 미소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울면서 사진을 품에 안았어요. 미안해, 혁준아.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죠. 그 감정의 갈등이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난 적이 있나요? 네, 인천의 해변 을왕리에서였어요. 늦가을이라 바람이 차가웠고 파도는 거칠게 부서졌어요. 우리는 해변 근처의 펜션 파도 소리에 묵었어요. 방 안은 나무 냄새와 바다 내음으로 가득했어요. 민호는 벽난로에 불을 피우며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의 손은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불꽃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저는 그의 눈에서 혁준을 봤어요. 저는 그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하지만 불꽃 소리가 혁준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지은아, 돌아와. 저는 그 밤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짜릿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순간이요. 그 장면은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민호가 저를 부산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해운대 근처의 호텔 시스타에서였죠. 방은 바다를 향해 있었고 창문 너머로 파도가 반짝였어요. 그는 저에게 와인을 건네며 여기선 우리만 있어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고 그의 체온이 제게 전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잊고 싶었지만 창문 밖 파도 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혁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호텔방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느꼈어요. 민호는 저를 안으며 너는 내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저를 더 갇히게 만든다고 느꼈어요. 그 감정의 갈등이 정말 생생하네요. 지을 씨는 이 관계를 끝내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요? 시도했어요. 여러 번요. 한 번은 민호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우리 그만해야 해. 그는 웃으며 너 진심 아니지? 라고 했어요. 그 웃음소리는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제 약점을 너무 잘 알았어요. 저는 그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이 저를 다시 끌어당겼어요. 또 한 번은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갔어요. 바닷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혁준을 떠올렸어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바다 내음이 코를 찔렀어요. 저는 그 순간 자유를 느꼈어요. 하지만 민호가 제주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화가 나 있었지만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너 없으면 나도 무너져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저를 다시 그의 품으로 밀어넣었어요. 저는 약했어요. 너무 약했죠. 그 무력감이 정말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또 다른 만남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네, 민호가 저를 강원도의 한 산장, 설악산장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겨울이라 눈이 쌓여 있었고 창문 밖으로 하얀 풍경이 펼쳐졌어요. 방 안은 장작 타는 냄새와 그의 채취로 가득했어요.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못 찾아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고 저는 그의 체온에 취했어요. 하지만 창문 밖 눈보라 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죄책감이 저를 찔렀어요. 저는 그 산장에서 혁준과 함께했던 겨울 여행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설악산에서 눈싸움을 했었죠. 그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하지만 민호의 품에서 저는 그 기억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은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서울 근교의 양평에 있는 한 리조트, 숲속의 쉼터에서였어요. 가을이라 단풍이 물들어 있었고 창문 밖으로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민호는 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고 그의 눈빛은 저를 빨아들였어요. 하지만 커피의 쓴맛이 제 입안에서 죄책감처럼 퍼졌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혁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지은아, 이게 너야? 저는 그 리조트의 나무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제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깨달았어요. 민호는 저를 안으며 우린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저를 더 깊은 구렁으로 끌어당긴다고 느꼈어요. 그 갈등이 정말 생생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민호가 저를 경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불국사 근처의 한 한옥 펜션, 달빛 한옥에서였죠. 밤에 달빛이 한옥의 기와를 비췄고 방 안은 나무와 향초 냄새로 가득했어요. 민호는 저를 끌어안으며 우린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그의 숨소리가 제 귀에 울렸어요. 하지만 창문 밖에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혁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혁준과 함께 경주로 여행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우리는 첨성대에서 손을 잡고 별을 봤었죠. 그 기억은 저를 찢어 놓았어요. 그 기억이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민호가 저를 춘천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소양강 근처의 한 카페, 강변의 심에서였죠.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테이블을 비쳤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너는 내 전부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저를 빨아들였어요. 하지만 강물 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저를 찔렀어요. 저는 혁준과 함께 소양강에서 배를 탔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강물에 울려 퍼졌었죠. 하지만 민호의 손길은 그 기억을 지우려는 듯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 갈등이 정말 생생하네요. 또 다른 만남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네. 대전의 한 호텔 스타라이트에서였어요. 민호가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방은 높은 층에 있었고 창문 밖으로 대전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그는 저에게 샴페인을 건네며 우린 이 순간을 위해 살아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스치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샴페인의 거품이 터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그의 향수 냄새가 저를 휘감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혁준과 함께했던 첫 데이트를 떠올렸어요. 우리는 대전의 작은 카페에서 샴페인을 마셨었죠. 저는 민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혁준의 미소가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전주의 한 한옥마을에 있는 펜션, 고향의 정에서였어요. 민우는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한옥의 나무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풀 내음이 저를 맞았어요.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여기선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그의 숨소리가 제 귀에 울렸어요. 하지만 창문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혁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돌아와. 저는 혁준과 함께 전주에서 한복을 입고 거닐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 기억은 저를 찢어 놓았어요. 그 갈등이 정말 생생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울산의 한 강변 카페, 강물의 노래에서였어요. 민호가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테이블을 비췄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저를 빨아들였어요. 하지만 강물 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저를 찔렀어요. 저는 혁준과 함께 울산에서 강변을 걷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민호의 손길은 그 기억을 덮으려는 듯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 감정의 갈등이 정말 강렬하네요. 지은 씨는 이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예전에 저를 잃었어요. 혁준과 함께했던 저는 자신감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거울 속의 저를 알아볼 수 없어요. 민호와의 관계는 제 자존감을 갉아먹었어요. 저는 그의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됐고 그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사람이 됐어요. 제 꿈은 점점 흐려졌어요. 저는 더 이상 제 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은 제가 변했다고 느꼈어요. 은정이 제 가장 가까운 친구는 저를 붙잡고 물었어요. 지은아,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 둘러댔지만 그녀의 눈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 상실감이 정말 깊게 느껴지네요. 또 다른 만남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네. 민호가 저를 강릉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바다 향기라는 해변 근처의 펜션에서였죠. 바다 내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창문 밖으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저를 끌어안으며 너는 내 전부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고 그의 체온이 저를 감쌌어요. 하지만 파도 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혁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혁준과 함께 강릉에서 바닷가를 걷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있었죠. 그 기억은 저를 찢어 놓았어요. 그 장면은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민호가 저를 포항으로 데려왔을 때였어요. 호미곶 근처의 한 호텔, 바다의 빛에서였죠. 창문 밖으로 동해의 파도가 보였고 방 안은 그의 향수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는 저에게 와인을 건네며 우린 운명이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그의 숨소리가 제 귀에 울렸어요. 하지만 파도 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혁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이게 너야? 저는 혁준과 함께 포항에서 일출을 봤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 기억은 저를 찢어 놓았어요. 그 갈등이 정말 생생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민호가 저를 제천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청풍호 근처의 한 리조트, 호수의 심에서였죠. 호수가 잔잔하게 반짝였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방 안을 채웠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저를 빨아들였어요. 하지만 호수 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저를 찔렀어요. 저는 혁준과 함께 제천에서 캠핑을 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호수에 울려 퍼졌었죠. 하지만 민호의 손길은 그 기억을 덮으려는 듯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 감정의 갈등이 정말 강렬하네요. 지은 씨는 이 비밀을 계속 지킬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생각인가요? 그게 제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수진 언니에게 말한다면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그녀의 가정, 제 조카들, 그리고 민호와의 관계까지요. 하지만 이 비밀을 계속 숨긴다면 저는 계속 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해요. 매일 밤 저는 이걸 털어놓을까 고민해요. 하지만 그러면 제가 가진 모든 걸 잃을지도 몰라요. 가족, 친구, 그리고 제 자신까지요. 지난주 민호의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는 제 얼굴을 감싸며 우린 멈출 수 없어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저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의 눈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봤어요. 그는 저만큼이나 이 관계에 갇혀 있었어요. 저는 그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를 붙잡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 비밀을 밝혀서 모든 걸 잃을 것인가, 아니면 이 죄책감을 안고 계속 살아갈 것인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매일 밤 저는 그 답을 찾으려 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요.